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동민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고등학생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은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생존 신고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매번 설명회 때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학원 굿즈예요. 학원 굿즈인데 이게 에코백에 막 이렇게 학원 로고 들어가 있고 막 정동민 써있으면 창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저예요. 여기 라벨이. 요것도 창피하시면 주방까지 이렇게 살짝 깔으시면 아무 티가 안 납니다. 네, 깨끗합니다. 그 안에 글쎄서 담요하고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그 텀블러가 온도 표시되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달력하고 이렇게 좀 제가 챙겼는데요. 매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설명회가 끝나고 돌아가시고 난 자리를 보면 이것만 가져가시고 이 자료집을 놓고 가시는 어머님들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넘게 설명회가 진행될 텐데 사실 이걸 안 가지고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 하나가 고교 학점제에 대한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입시의 변혁기를 맞이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댁에 가셔서 제가 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실전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책을 꼭 놓고 가지 마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저희 아들도 중1입니다. 네, 제 아들도 통천중학교 1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장래 희망은 고독한 예술가라고 합니다. 요즘에 막 기타 치고 있어요. 소파에서 막 고독한 예술가가 되겠다고.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독한 예술가가 다른 말로는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들 가르치다가 내 아이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저도 아직 경험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저도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제 아이가 중1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매번 그렇게 많이 바뀌어왔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같이 겪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중1, 중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 계실까요? 네, 우리 친구들부터는 이제 본격 시행이에요. 그때부터는 고교 학점제에 따른 입시 제도의 변화가 예상이 돼요. 그럼 이제 첫 해인 아이들이니까 불리하지 않느냐? 아니죠. 중1 친구들이 오히려 재수를 하면 안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 제도라는 게 제가 이제 누구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가 도곡국민학교 단대부중 나왔거든요. 한티역 사거리가 제 고향이에요. 지금 그때는 한티역이 없었고 이제 그랜드백화점 그거 하나 있었는데요. 중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교 1등한 친구는 박창범이라고요. 지금 판사입니다. 걔가 저보다 한 과목을 잘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체육을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량했기 때문에 제 아들도 지금 중1인데 72kg입니다. 뭐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아니면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애는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너 갑자기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럼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담임선생님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아니면 대원 외고를 갈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는 의사가 되고 싶냐? 판검사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옛날에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둘 다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유 벌레도 못 잡는데 어떻게 사람을 고쳐? 그러면서 그 외고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이 말씀을 드리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력고사를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외웠습니다. 뭐 외우는 데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열심히 외웠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능을 본답니다. 2번 본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걸 어떻게 보나요? 그랬더니 아직 안 봐봐서 모르겠대요. 그리고 고3 때는 저희 때는 또 수능을 한 번 본대요. 제가 9학번이에요.
매년 입시 제도가 달라졌어요. 매년.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해마다. 근데 원래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네. 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겪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 누가 입시 제도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는가? 그때 닥쳐서 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죠? 이걸 누가 먼저 더 생각을 많이 했는가? 이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부터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그 내공의 힘이 발휘가 돼요. 뭐 그런 것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애는 아직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지금부터 읽으면 되죠. 아직 중학생인데요.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로 우리 애 책 진짜 많이 읽었는데 국어를 못 한다고. 뭐 와서 보시면 안 돼. 뭐 후, 와이 뭐 이런 거 많이 읽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제대로 된 양질의 고전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도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마치 200명 계신 것처럼 2,000명 계신 것처럼 큰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등부 대장이고요. 부원장이에요. 중등부 부원장인 박보라 부원장입니다.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남유선 선생님입니다. 이해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3년 동안 계속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담당을 해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었고, 그래서 저희 박보라 부원장 아이도 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 학원에 다니고 있고, 엄마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따가 가시기 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쿠폰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원래 손님이 오시면 차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물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물을 드렸고요. 여기 길 건너 바로 여기 본관 밑에 보면 80T라고 커피숍이 있어요. 그럼 그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건데요.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마시고 모바일 쿠폰 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다음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건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밖이 춥잖아요. 추운 데 계시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시면 피곤합니다. 근데 지금 주무시면 아이가 수능날 잡니다. 집중력을 좀 발휘하셔서 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 담당하고 있는 박보라입니다. 네. 지금 히타가 안 틀어져 있죠. 약간 이제 저녁 때 돼서 어머님들 힘드실 것 같고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추운 날씨인데도 여기까지 오신 게 아마도 날씨하고는 관계없이 내 아이에 대한 걱정과 어떤 또 그 염원과 제발 뭐 이런 마음이 모여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일단 저희 학원에 관심 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최대한 제가 고3 같은 경우에 이제 고3을 수요일 날 했거든요. 고3을 설명을 해서 수요일 날 했는데 고3 같은 경우는 1시간 40분을 했어요. 그래도 끄떡없어요, 어머님들이. 왜? 닥쳤으니까. 근데 물론 어머님들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 하고 간단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1시간 40분을 떠들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이렇게 아이의 그 정서적인 것과 부모도 같이 연령대에 같다는 거,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1시간 안에 해보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데 아까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학원에 대한 커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집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얇은 게가 이제 지금 저희 PPT 자료에 관련된 거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작은 게 이제 이제 두꺼운 게 이제 자료집이에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건데, 얘가 설명들이 막 되게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고교학점제 이 설명 자료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막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제 저의 아까 이제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딸 둘이거든요. 이제 둘째가 딱 예비 중1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이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건 뭐야? 이러면부터 이제 저의 물음표는 시작이 됐고, 사실 설명을 하기 전 이거하고 상관없이 설명하고 상관없이 이건 정말 저희 엄마의 마음으로 도대체 이건 뭔데? 뭐 아시겠지만 뭐 혼자 있는 아이들이지만 둘째 아이는 그냥 막 키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키우고 있는데 나의 엄마로서 좀 뭐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육청에도 전화하고 교육부에도 전화하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어머님들도 같은 마음이시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에 이제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져가야 될 게, 어머님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요거 하나와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과 우리 학원에서 커리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제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낮에는 예비 중1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중1, 저희가 이제 편의상 여기에 나와 있는 중1, 중2, 중3 이렇게 표시가 앞으로 되는 학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중1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이제 현재 초6 친구들이고, 중2가 이제 지금 중1의 친구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편의상 보니까 오전에는 어머님들이 중1 친구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고교학점제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지향하고자, 교육 전체적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고교학점제가 뭔지는 어머님들이 뉴스나 이런 거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등 애들도 똑같아요. 아니까 넘어갔다간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학생처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지가 이제 주도적인 인재로서 성장한다라는 게 각자 자기의 아이들이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이제 이런 역량이 있는데 이거를 대학 가서 성인 가서 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그거를 역량을 키우자. 그래서 그 키운 역량으로 대학을 진학하자. 얘가 이제 주된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안에서의 색깔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수업하는 데를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이나 논술이나 협력이나 어떤 그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PPT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수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원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교학점제 주로 변화되는 것들이 이제 자료집에 있는 것들 최대한 제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일단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정해놓은 어떤 이수 점수가 있어요. 이수 우리 학점이라고 하죠. 이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204 이수를 하는데 과목별로 정해져서 학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로 하게 되면 딱 정해진 그 학점만 196점으로 줄어들어요. 대신 과목이 늘어나는 거죠. 과목이 늘어나고 공통 과목만 하게 되는데 공통 과목이 주로 이제 제가 여기 80쪽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게 자료집 80쪽에 보면은 공통 과목의 과목 그 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과목이 되어 있는데 그 국어 과목과 얘가 공통 과목이고 근데 그 안에 비문학하고 그 독서라고 하거든요. 비문학과 문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렇게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보면은 이제 미적분 같은 게 선택 과목으로 빠졌고요. 그래서 수학은 좀 변형이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수학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딸 문제, 큰애 문제집 갖다 주고 아 이게 빠졌구나 이게 뭐 이렇게 좀 봤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과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걸 반드시 공통 과목으로 하되 나머지 것들은 나의 역량과 자질과 나의 선택에 따라서 과목을 골라라 이거예요. 네, 들어주세요. 이렇게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중1,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 한해서는 이 변화되는 게 당장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가 되면요 다 이렇게 바뀌고 중2,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3 되는 애들, 중3 되는 친구들, 중2 되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바뀌어요. 바뀌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미이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바뀌긴 하는데 이런 제도는 똑같이 할 건데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학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나는 이거의 분야에서 할 거야. 왜 우리 친구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보면 나 교직 이수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은 교직 과목을 주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 분야에 나는 의과대에 할 때 나는 미적분과 통계 뭐 이런 것들을 물리부터 해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계속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그 고등학교 때 계속 이수를 하고 학점을 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는 이 과목을 이수했어요 학점을 땄어요 라는 걸 대학에 보여주고 학교를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도 지금 중학교 2학년 되는 얘네들도 다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수업은 이렇게 하되 현재 중3과 중2의 친구들은 그냥 수능은 그대로 보고 이제 뭐 정시나 우리 지금 수시에 관련된 거에 비율이 좀 달라지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점수대 평가하는 제도는 현행과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다른 거는 미이수 학점이 있냐 없냐예요. 중2 친구들, 그 다음에 중3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내가 점수가 뭐 성적이 엉망이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미이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F 학점. 그러니까 A, B, C, D까지 가고 그 다음에 I로 점수를 F를 안 하고 I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I 점수를 이제 하지 않고 대신 6학년 예비 중1 얘네들부터는 이제 그 I 점수를 받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납치할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최고로 막 진짜 엎드려 잔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이제 교육부의 이제 어떤 취지고 걔도 약간 무지수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러하대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머니 오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엎드려 자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걔는 이제 배제하고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평가 제도가 뭐가 달라지냐면 현재 고등학교 친구들이 내신 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받고 수능 점수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상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아이들을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상위급 학교라고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서열화가 되는데 일단 내신부터 보면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 있듯이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 일반 선택을 모두 9등급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네가 다 제도는 선택 과목을 하는데 등급수를 다 매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얘네들은 학교 내에서 할 거거든. 그래서 등급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중1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지 않고 일반 딱 공통 과목 중요한 거 뭐 국영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몇 가지들은 1등부터 9등급을 매기고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다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난이도를 그러면 이건 너무 당연해요. 절대평가를 하면 고입도 그렇게 하는데 대입은 우리 학교 애가 A등급을 많이 맞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 자체 내에서도 A등급 받은 거를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A와 B는 그냥 기본. 지금 현재 외고 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특목고를 할 때도 원서 가져왔을 때 우리 아이 다 A라고 되게 아이가 뿌듯하게 저한테 생기부를 가져와도 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안 봐요. 이거는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아마 고등학교에서 보는 그 A라는 등급이 실제로 대학 가서 그 대입에서의 변별력이 없을 거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좋은데 그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밑에 적어놨잖아요. 현재 수능은 지금 요 과목을 해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점수가 이제 말 그대로 100점, 90점 넘으면 A 학점 이렇게 이제 그 1등급 이렇게 이제 그 점수가
되거든요. 이제 탐구도 자기가 사탐을 선택하거나 가탐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탐구를 선택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은 공통 과목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뭐 몇 개가 있을 거고 나머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긴 하되 내적성에 맞게 선택을 하는데 얘가 선택은 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내 공부를 하는데 수능을 안 봐.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굳이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하나도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얼만큼 수능에 반영이 되냐 하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정해진다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모든 선택 과목을 다 수능에 넣을 수 없고 심지어 넣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전공 과목에 있어서 어려운 과목이 있잖아요. 어머님들도 대학에서 전공을 할 때 유독 어려운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과목은 보면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근데 얘네들 고등학교 애들이 성적 때문에 상대 다른 친구들과 아니면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그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올해도 보면은 이과 애들 친구들 탐구가 선택인데 탐구에서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이 전국에서 4%밖에 안 됐어요. 이게 최하 점수거든요. 최하거든요. 왜 그러냐? 물리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보통은 학교에서 이 선택 과목이 반드시 필요해 이런 거를 설정을 했는데 그게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과에서 의대생을 하려고 애들 친구들이 물리 같이 어려운 과목 안 한단 말이에요. 생물 같은 경우도 나는 의대를 갈 건데 생물이 사실 과학계 중에서 비교적 쉽다고 하지만 생물 분야에서도 유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애들이 유전 진짜 어려워한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과학 분야에서 과목이 나눠지는 데가 생물에서도 유전하고 이렇게 다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똑같이 선택을 할 때도 유전 부분은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학업을 선택하는데 그닥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대입을 학생들이 대입으로 선택을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고등학교 때 썼는 그 어떤 내신이나 이런 게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가 이제 예비 중1이고 얘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얘는 도대체 어떤 학교 생활을 하지?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나름 되게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를 이제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을 어떤 의미라고 뒀는데 일부러 첫 번째를 이거를 먼저 사실 얘는 이 시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타이틀로 학급의 의미가 사라지고 학생의 내적 동기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중등 지금 현재 친구들을 대할 때 우리 중등 선생님들과 저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도 하나가 뭐 공부에 대한 힘도 있고 뭐 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성실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부모님의 지원도 있고 다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아이의 정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서를 제가 어떻게 케어하거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고 힘들어요. 이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머님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어? 입학을 했어? 중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과는 분명히 완전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 입학을 하면 교복을 입고 나 어느 학교 다녀하고 엄마는 이제 학원비만 결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와 학원과 돌려서 내가 공부를 할 놈은 이제 하고 못할 놈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진로를 선택해가지고 과목을 골라야 된대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엄마는 아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넌 뭘 좋아해? 우리 이 과목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간대는 이 과목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얘네들을 이걸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로 한번 고3, 1, 2, 3을 한번 이렇게 정해보는 게 어때? 그걸 계속 나눠야 된다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직 그 녀석이 안 온 어머니 그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분이 오시면 이게 참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 진로를 고르는 데 있어서 고른다기보다는 어쨌든 진로를 선택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아이가 그 어떤 때보다 함께 해야 되는 게 지금 제도가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원할 수도 있고, 제일 쉬운 건 어머님, 저희가 이제 제가 사교육에 있긴 하지만 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돈이 많고 사교육 시장에 잘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유리해요. 어릴 때부터 이거 고등학교 간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자기 걸 선택해 힘들다고. 중학교 때부터 그냥 너는 의대 딱 정해놓고 의대 그 관련된 과목을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고등학교 거를 선택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기 때는 애들이 말을 들어도 점점 갈수록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지가 학습 안 한다고요. 그럼 고치고도 못해요. 근데 이런 게 잘 되는 애들. 그 다음에 돈이 돼서 다른 어떤 사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들. 교육특법 완전 유리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똑같이 선택 과목을 하는데 선택 과목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을 많이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건 관내에 있는 또는 다른 데 있는 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많은 실험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학과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학생이 대학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만약에 걔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생각해보면은 저도 제 딸이 만약 의대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수업 듣고 싶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들어갈 때도 하나의 어떤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이건 저는 하나의 상상이에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미리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건 저의 하나의 상상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내적 동기가 나 공부해야 돼, 난 이 길을 하고 싶어, 난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 이런 게 만약 끊어지면은 억지로 지금 너 학원 가서 이거 시험 봐, 이거 레벨 붙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다고 절대 이 지금 제도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들이 아마 시간도 아마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거나 중학교를 입학을 해도 이제 애들은 늘 그랬듯이 정말 늘 그랬듯이 항상 해맑을 거예요. 늘 해맑을 거예요. 아이들은 해맑고 집에 있는 이제 어머님들만 속이 다 죽죠. 네,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을 거예요. 애들이 다른 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기 때문에 엄마가 보기에는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게 충분히 그러면 애들은 뭐 저 이거 발표해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너무 뻔한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럴 때도 아이와 그 가족 간의 어떤 진로에 대한 이런 게 잘 형성이 잘 안 됐을 거는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너무 당연해지고 학급도 우리 반 이런 거 분명히 없을 거라고요. 소속감 이런 거 덜 할 거고 뭐 친구 간의 관계도 지금처럼 우리 반 친구도 이런 거 없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았던 그 세대하고 완전 다른 세상을 애들이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친구와 부모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독하게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저는 이게 뭔가 복잡한 이런 것에도 우리 아이는 깃발 꽂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이제 뭐 논에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 수시와 이제 학종과 이게 생겼을 때도 지금이 이제 학종이나 교과가 문제가 되는 게 사교육이 너무 많아지고 뭐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초반에는 정말 실력 있는 아이, 그러니까 뭔가 외우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과목을 다 못해가지고 뭐 과학 분야에서는 좀 못하는데 정말 그 분야 뭐 경제학이라던가 인문에 대해서 막 눈을 뜨는 이런 막 진짜 엄청난 책들을 읽거나 이런 친구들 서울대 충분히 갔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너가 서울대를? 근데 따지고 보면 그치 갈만했지 넌. 이런 친구들 꽤 많았어요. 어찌 보면 전략을 잘 짜면 우리 아이들 초반에 가능하다. 가능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2와 중1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3 되는 애들, 중2 되는 애들은 엄청나게 혼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요. 하지만 수능은 그대로 봐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계속 마치 노는 것처럼 보이고 시험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애들이 아마
선택하고 이거는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님들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교육적인 흐름이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되게 촉각이 민감하게 서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두 번째가 지금 전 과목 절대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교학점제로 하면은 모든 과목은 다 절대 평가예요. 근데 공통 과목에 한해서는 이제 1등급부터 9등급을 하는데, 이 공통 과목이 고1 때예요. 고1 때 대부분. 물론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얘기하거든요. 1학년에서 3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학년 때, 고3인 아이가 고1 때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과목을 듣고 있는 게 전략성 좋지 않죠. 고3 때는 고3 공부를 해야죠. 그죠? 전체를 다 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 거를 하는 건 전략성 좋지 않기에 아마 고1 때 할 거고, 이거는 교육부에서 물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학 때 이렇게 나는 아침에 그 수업 듣기 힘들어서 아침 수업 쭉 빼고 막 이런 거 대학 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한대요.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표에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나 봐요.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공통 과목이 주로 이제 고1이 되는데, 그러면 고1만 1등부터 9등급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ABC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애들 이제 뭐 그냥 AB 이렇게 ABC 진짜 공부 안 하는 놈 이제 C 받고 뭐 이러겠죠? 근데 AB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학교에서 야, 너 고1 때 다 올 A네? 그럼 그 아이를 선택할까요? 너무 아니잖아요. 무려 2년이 지났죠? 그죠? 그리고 그 A 점수를 물론 1등급이긴 하지만 1등급인데 그 1등급이 공통 과목에서 그 1등급이 제일 중요한 뭐 전공 과목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이외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신이 무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내신 따기 되게 힘든데 이런 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제가 지금 수능 변화라고 밑에다가 해놨는데 아직 며칠 전에 총론이 다 나왔거든요. 총론 나온 몇 가지 줄 중에서 수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아직도 발표 안 돼. 내년에 발표가 안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예상인데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하면 서술형, 전과목 절대평가, 우리 지금 한국사하고 영어만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걔 빼고 걔처럼 모든 과목을 다 절대평가, 그 다음에 2번 시행한다는 거 또는 자격고시야. 그래서 너 몇 점 점수 이상? 오케이, 그럼 너 대학 갈 자격이 돼. 요거. 그 다음에 아예 폐지. 뭐 요런 게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서술형이에요. 가장 유력한 서술형. 프랑스에서 바칼로리아 아예 서술형으로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시험을 봐서 그 점수가 마치 자격고시야처럼 어느 점수 선에 있으면은 오케이, 너 시험 너 대학 갈 수 있어. 요 정도 선. 마찬가지로 수능 역시 그걸로 변별은 절대 될 수 없다. 배로 변별 절대 될 수 없다. 제일 최상위권에서 야, 너 그 수능 서술형 해가지고 그 서술형 아시잖아요. 서술형은 뭐가 해도 객관식보다는 애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걔를 어떻게 그걸로 변별해가지고 그래 너는 서울대 딱 뭐 의대 이거 어떻게 보여? 그러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학교별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대학 내에서는 대학교 내에서는 지금 현재도 보면은 논술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비율적으로는 위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스카이라고 하는 몇 개의 이제 상위권 학교들은 인원을 좀 줄이거나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면접을 대신 엄청 늘리고요. 면접을 엄청 늘리고 대신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논술고사를 지금 늘리고 있어요. 없던 학교도 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대는 뭐 면접도 느리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예 논술을 확장 엄청 늘렸고요. 중하위권에는 지금 올해 내년에 새로 개설하는 학교들이 꽤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논술을 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별로 특징을 갖고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는 인재를 데리고 갈 거야. 이거거든. 그래서 논술고사 같은 것도 보면은 학교별로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추론을 중심으로 해서 추론을 잘하는 친구를 시험을 보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문을 아예 원서를 가지고 영문과 국어의 어떤 그 문해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예를 보고요. 학교마다 그 시험 보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쓴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학교별로 다 나름대로 어떤 생기부나 자기소개서도 안 보잖아요. 다 소논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다면 생기부에서도 지금 다 이제 계속 다 없어져요. 세특만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너네가 우리 애들한테 써주는 거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 이거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자체 내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인재를 선택할게. 이렇게 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도 약화될 거고 내신도 약화될 거고. 근데 되게 슬픈 게요. 이게 약화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럼 애들은 할 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나아갈 길이 지금 여기 우리 학년 애들 중2, 중1 특히 예비 중에 이제 총대 메고 시작해서 혼란할 거예요. 계속 바뀔 때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혼란한 친구들은 이렇게 주변이 잘 안 되면은 딱 이렇게 마음을 잘 못 잡는 친구들 있잖아요, 성향상.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은 더 이렇게 혼란스럽고 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럴 거고 그럴 때일수록 언니들이 잘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예비 벌써 40분에 빨리 하려고 했는데 예비 저희가 경기도에서 원래 얘가 2025학년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 중1 친구들이 해당이 되고 중3, 중2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 시험은 안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경기도는 올해 2022년 내년이죠? 22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봤죠? 교육부에 전화를 해서 근데 맞대요. 그렇게 할 거래요. 그런데 얘가 이제 조금 학교별로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확정이 된 거는 자유학기 학년제가 빠지고 자유학년제가 없어지고 자유학기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현재 시험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얘를 1학기만 안 보고 진로를 보고 1학기 때 나머지 한 학기는 시험을 본대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25년부터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냐? 근데 얘를 슬슬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이 재량에 따라서 그 학교는 그렇게 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내년부터 그 다음 학년부터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1학기 때 시험을 보고 2학기 때 안 보고 아니면 1학기 때는 안 보고 2학기 때 시험 보고 이런 게 이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범학교 몇 개, 사실 경기도 내에 있는 시범학교 여기 안양권에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시범학교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충분히 지금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끔 뭔가 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한다는 거죠. 대신 아직 평가만 건들지 않는다. 얘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선택하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있어서 독서, 특히 국어의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거죠. 제가 국어 강사여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1학년 그 이제 되는 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딸은 진짜 막 키웠거든요. 케어 잘 안 하고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도 다 똑같으시겠죠? 야,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리자, 우리. 이러면서. 제발, 우리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막 이제 계속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모든 과목에 있어서 글을 쓰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로 모든 수업이 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다 풀 쌍방향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게 수행평가를 보는데 체육도 논술로 봤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집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말대로 이렇게 손 동작 다 이렇게 배드민턴 이런 동작 하나하나를 글로 다 표현해서 걔를 논술형으로 시험을 봤어요. 사실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편했다고 자기 이렇게 배드민턴 안 쳐도 되고 그래서 그 아이 되게 좋아했죠. 근데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표현하는데 글 쓰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은 약간 불투명하고 일단 수능 제도의 대입에 있어서 정해진 건 내년이에요. 그래서 걔가 정해지지 않는 완전 수능이 정해지는 건요. 우리 그 예비 중1 친구들이 중3 돼야지 결정돼요. 그게 2월에 발표한다고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는데 계속 손 놓고 기다릴 순 없잖아요. 방법은 진짜 딱 하나예요. 기본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기본인데 그 기본이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기본은 계속 잘 다지는데 뭐 문제풀이식이 아니라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어적인 역량, 언어 역량에 대한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거, 글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어휘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모태로 지금 이제 국어 저희가 이제 3시간 수업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 나눠서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 반은 독서 토론 수업을 해요.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그 작품을 적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작품을 문학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어휘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어휘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현재 하고 있는 청출어람에는 어람이라는 이제 어휘집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이제 어휘를 이제 반복해서 계속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안에서는 저희가 어휘집을 이번에 새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를 사자성어를 넣어도 이제 한자를 뜻풀이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한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걔가 어떤 뜻으로 이 사자성어가 됐는지 하나와 또 하나는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관용 표현, 속담. 애들 정말 몰라요. 진짜 이게 그 손이 크다, 발이 넓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뜻을 잘 몰라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지는 어휘 실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진짜 이거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너무나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흥부전을 하는데 흥부전에 물레질 깁짓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 깁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이게 바느질하는 건데 이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를 알려주려고 자 물레질 흥부 아내가 물레질 깁짓기를 한단 말이야. 물레질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게 알죠? 뭔데? 물걸레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레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말할 거면 정말 너무 많아. 너무. 정말 창의력이 뛰어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해력이나 어휘 이런 거는 저희가 국어든 독서든 정말 강조예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면은 전 꼭 딜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문학 부분인데 문학을 아이들이 접근을 잘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머님들 소나기를 다 아시니까 제가 소나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소나기는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원두방이 아니라 이렇게 수숫단 아래에서 소년과 소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소녀가 이렇게 있다가 소년이 하고 비 맞으니까 들어와 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그 수숫단을 보고 여기에 진드기 많은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치 진드기 많을 수 있지.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또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도랑을 건너서 어쩌고 해가지고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주는데 슬픈 막 여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봐 거기 진드기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그 소나기 소설을 그 드라마로 재구성한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드라마에서는 뭔가 좀 더 추가가 된 건데 소녀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돌탑을 쌓아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빌면서. 근데 이제 소녀가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가서 돌탑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그 돌탑을 무너뜨리는 소년의 심리를 물어보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국어학원에서 안 배워도 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정말 뭐 회의 이런 거 고르고요. 후회 이런 거 고르고요. 너무 신기하죠? 일단은 첫 번째 어휘를 몰라요. 정확하게 어휘 뜻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마음을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한 중3 정도에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연애를 하고 헤어져라. 너네 좀 뭔가 알아야겠다. 진짜 몰라. 감정도 잘 공감도 안 되고. 근데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중2, 중3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제 좀 똑같아요. 어제 공부해야 돼요. 시험 점수 나온다고요. 이제 이런 문학에 접근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계속 찾는 거 국어 시간이 하고요. 얘는 장편으로 보는 걸 이제 독서 토론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네, 이건 좀 이따 하고 그 장편으로 보는 게 이제 독서 토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독서 토론에서는 물론 이제 국어 과목에서 해당되는 작품을 하기도 하지만 좀 유명한 고전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수준에 따라서 흥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말 그대로 호흡이 긴 책을 보는 거야. 근데 그 호흡을 긴 책도 모든 작가들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이가 선생님 도움 없이 찾는 게 우선 첫 번째 너네 힘으로 먼저 찾아. 그런 게 이제 선행과제가 되고 숙제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문학 작품을 해석을 해보고 이런 것들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독서 비문학이 지금 독해력을 해서 비문학이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 비문학을 원래는 국어 파트에서 했어요. 원래는 비문학을 국어 파트에서 했는데 국어 파트에서 국어 파트가 문학이 워낙 방대하고 사실 문학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서 파트로 넘겼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에서 책과 관련된 비문학을 하든지 아니면 비문학 한 꼭지를 하는데 일반 시중에 비문학 교재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비문학을 하긴 하되 아이들이 하라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은 1학년 수준에 맞게끔 문제가 쉬워요. 3학년은 3학년에 맞게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 문제집을 풀고요. 맞아요. 세 문제가 한 지문에 문제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맞아요. 그럼 이 녀석들이 이걸 다 지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중학교 때는 제가 이거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 왼쪽이 이게 예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 교재에 저희가 실었던 거거든요. 이거 지문이 되게 쉬웠어요. 지금 얘가 라스코 동굴 벽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는 구조 파악과 정확한 요약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걸 요약을 하라고 하면 딱 두 구리예요. 하나는 두 번째 문단만 보면 라스코 동굴 벽화는 부터 시작을 해서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 뿅뿅뿅 뽑아가지고 거기다 아무렇게나 문장 만드는 거. 이거 하나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얘를 싹 다 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읽어보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아이가 구조 파악을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얘는 라스코 동굴 벽화에 예술성에 관련돼. 근데 이거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예술성이 눈에 확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럼 왜 이게 예술성이야? 그럼 제가 1번, 2번, 3번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이래서 이 예술성, 여기에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예술성이 이래서 1번, 2번, 3번 때문에 예술성이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구조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자기 내름도 혼자 해오고 잘해오면 진짜 완전 땡큐인데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해야 될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끝없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얘를 문제 맞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서 토론 시간을 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거고요.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국어 파트에서도 사실 저희가 국어가 내신을 진행을 하는데 국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내신을 진행하지만 내신이 앞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데 내신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학교 때 저희 국어학원에서 진행을 할 때 중요하실 얘기는 건 10개 학교가 있으면 10개 학교가 특이한 학교들이 한 4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보다 조금 못 미쳐요.
그래서 그 학교, 그 특이한 학교들은 그 학교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해요. 유독 외부지면 진짜 많이 나온다던가 또는 유독 문법이 여기는 진짜 기상치 않아. 이 학교 그런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저희가 그 학교에 맞춰서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편리한 학교가 있어요 또. 그럼 그 학교는 뭐 하냐? 물론 당연히 문제풀이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학교이던 간에 이 내신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앉아있는 연습과 혼자서 공부하는 거를 저희가 훈련하는 게 포인트예요. 애들이 엄청난 양을 보고 헐 하지만 끝내해요. 그런 애들 진짜 성적이 나오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있으면서 고3,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까지 가르치진 않지만 고3에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애들 인사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걔네 계속 보잖아요. 야, 너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막 못해가지고 막 혼자 막 데리고 있고 막 이런. 근데 고3 지금 시험 보러 가는데 막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나올래. 막. 진짜? 야, 역시 포기 안 하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 애들을 그래도 앉아서 해야 돼. 이만큼 양을 견뎌야 돼. 너 혼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 이런 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신 기간 때 외부 작품이든 또는 그 연계 관계든 이런 거를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외부 작품을 혼자서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알려주면서 이렇게 감이 잡는 거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중학교 2학년 지금 2학기 친구들이 이제 내신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1학기 때 했던 친구들은 2학기 때 지금 다시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에 뭐 100문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기존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이거밖에 더 없어요? 진짜 더 없죠?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처음 오는 친구 두 부리죠. 약간 이렇게 좀 순딩순딩한 애들은 말은 못하고 눈만 이게 뭐죠 선생님? 이러고 또 안에는 약간 반항 있는 친구도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막 이래요. 그 이제 저랑 한 번 했던 친구들은 자기네 제가 얘기 안 해도 지들이 얘기해요. 야 이거 되게 조금이야. 그냥 해. 왜들 얘기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물론 이게 뭔가 이렇게 길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애들이 그만큼 혼자 앉아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또한 근데 얘가 저는 그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아이들을 그거를 꼼꼼하게 다 보는 거를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국어에서는 어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초등도 작년부터는 이제 초등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은 뭐 나가실 때 교재도 보시면 되겠지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주 포인트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어휘예요. 국어도 어휘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어휘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도 어휘를 자기가 직접 찾고 그래서 얘가 좀 신기한 게 초등 애들은 똑같이 어휘를 찾아도 유의어, 반의어를 찾으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되게 신기하게 잘 찾아요.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왜 이게 이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인 건지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예문도 그 나름대로 되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초등 친구들. 근데 중학교 친구들은 되게 뻔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초등 애들은 그래서 어휘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저희가 초등은 독서 파트에서 조금 다른 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심화반 특반에 따라서 특반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중3만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제 고전이나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흥미나 아니면 역사나 이렇게 파트를 한 과정 안에 주제를 다양하게 넣어요. 왜냐면 애들이 흥미를 잃으면 수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국어는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질려버리고 힘들면 못해요. 제가 아무리 100문제를 줘도 그 아이가 질릴만 하면 저 거기서 걔한테만 살짝 가서 너 80만 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애를 파악해야죠. 빨리빨리. 그렇잖아요. 근데 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다양한 걸 한다면 초등학교 친구들 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테마로 해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이제 5학년 될 친구들이 할 책들이고 얘는 6학년 친구들이 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이렇게 과정별로 진행이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이게 연간 커리큘럼이 지금 신규 기존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신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1년을 5개로 나눠요. 5개로 나눠서 지금 이번에 시작할 1과정만
독서 토론 1시간 반, 국어 1시간 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과정부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이 들어가는 이 친구들은 한 주는 한 주가 아니지. 계속 정규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내신 때가 되면은 이제 책 읽는 수업, 독서 토론 수업이 빠져요. 그리고 국어만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예비 중1, 중학교 1학년이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하면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과정부터 5과정까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만약 시험을 안 본다, 기말을 안 본다, 중간을 안 본다 이러면은 똑같이 독서 토론과 국어가 병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건 시간표고요. 지금 저희가 예비 중1 같은 경우 이제 1학년 되는 친구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어머님들이 반을 개설해달라 왜 반을 안 만들고 저도 만들고 싶거든요. 왜 아직 저희가 좀 영양 반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밖에 반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뭐 시간표나 티오 남는 시간은 밖에 나가셔서 아니면 좀 이따 저한테 한번 여쭤보셔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나 이제 약간 소개를 드리자면은 문법이 아까 했지만 국어 파트에서 문학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법이 국어의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은 진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문법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하고 실제로 이번에도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도 그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얘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거나 워낙 양이 방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문법은 정말 반복해요. 계속 로테이션하고 또 잊어버린 거 다시 채우고 누적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은 말 그대로 중 1학년이 2학년이 되는 친구들, 3학년은 2학년이 3학년이 되는 친구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문법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또 2번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날짜는 아직 정확히는 안 되는데 아마 설을 기준으로 설 전이나 설 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하는 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의문이나 품사 의문체계 이론은 말 그대로 그 학년의 교과서에 있는 2학년 친구들한테 꼭 해야 되는 거, 3학년 친구들한테 꼭 해야 되는 걸 해당이 되고요. 독서 파트에서의 특강은 이제 중2 친구들이 여기서 사회책이 바뀌면서 한국사만 안 하는 거 아시죠? 세계사 같이 하잖아요. 세계사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애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사 한번 그걸 다 훑어줄 시간은 안 돼서 어쨌든 책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애들을 맛보면서 좀 흥미도 갖고 그래서 책 읽어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중3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필독서로 많이 나오는 있는 그거를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특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특강 나중에 하게 되면 선착순이니까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1시간을. 네. 아니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해서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뭐 다른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은 간단하게도 질문을 받으면 제가 설명해주면 모두 다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언니? 네. 두 가지 여쭤볼게요. 주요 과목들은 네.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네. 저희가 여기까지 수능 같은 거 보면 뭐 글수능이다 하는 건 대부분 국어에서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불수능, 불국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국어가 장기적인 것도 많고 근데 주요 과목 중에서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수업 시스를 잡고서 하는데 국어는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수업 시수가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맞는 건가 그런 게 조금 판단이 좀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내신 기간에 열심히 지금 내신 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한 게 또 고등학교 국어에 가가지고 이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 여기서 공부를 한 게 내신 그러니까 벽돌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고등학교 국어 가가지고 내신을 할 때 그 위에 얹어서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온 아이들이 또 고등 과정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과정을 또 다시 고등학교 때 애들이 다시 또 재탕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 첫 번째 어머님이 여쭤보신 거는 이제 국어 실수. 네. 저희도
일종에요. 영어하고 수학이 국어 학원이 있으면은 저희가 밀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근데 어머니 말씀하신 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저희가 중학교 친구들이 영어 수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알아서 사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영어 숙제도 매일 해가지고 이게 허덕이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국어 숙제를 정말 많이 내주진 않아요. 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주일에 한 번만 살짝쿵 해주면 할 수 있는 정도만 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숙제가 많아요. 그 얘기는 국어 학원을 오기 전에만 숙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국어 학원에 못 오지만 너가 퐁당퐁당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자꾸 제 딸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저는 이제 딸한테 계속 국어 이제 얘기하죠. 너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국어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일주일에 2번을 과제를 하고 그 과제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고등부는 이제 정말 자기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자기가 얻어갈 만큼 폭폭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 양이 적지 않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잘 했을 때 그만큼의 시간이 나올 거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내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시간이라고 해서 그 내신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그 학교의 점수를 100점이냐 90점이냐 80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것들이 결코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힘들 때가 중3 때 오는 남자친구들 이때 오는 친구들은 여태까지 계속 내신이 망해서 와요. 정말. 그러면 이제 근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개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따라가야 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걔는 늦게 온 친구들한테는 그만큼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야 될 어떤 문학 작품이나 개념 정도 아니면 적용하는 거 이런 걸 자꾸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간다고 얘가 뭐 날아가진 않고요. 분명히 누적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 2학년 때 했던 친구하고 고 2, 3학년 때 갑자기 약간 언어에 이런 친구들 빼놓고 그는 갑자기 들어온 친구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같이 고등학교 가서 과정을 같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애들의 그런 차이는 누구나 다 어차피 나는 건데 그렇다고 그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걸 갖다가 다시 복습 개념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을까 아니면은 그런 게 좀 그거는 아마 고등부 선생님들이 특반과 심화반으로 나누면서 이제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수업은 좀 달리 조절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중학교를 특반 심화반으로 나누는 거 국어 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국어는 아이들이 아는 척하지만 사실 다 모른다는 전제하에 해요. 그래서 계속 개념 또 알아야 돼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독서 토론에서만 특심을 나누지만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는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거죠. 국어에 대한 역량까지 모두 다 가지고 특심을 나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하신 거 또 나가서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